갑시다. 자, 등비급수. 급수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등비급수 좀 뭐 특이하니까 따로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등비급수만 마무리해서 1단원 급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1단원 전체가 끝이 나요. 자, 당연히 뭐의 합이겠어? 등비급수는 어떤 수열의 합? 뭐 등비수열의 합이겠지. 자, AN을 우리 첫째 항 A 공비 R이 등비수열이라고 해보자. 야, 그러면 급수의 수렴값은 뭐랑 같다 했지? 누구의 극한값? 부분합의 극한값 SN에 리미트 붙인 거랑 똑같다고 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요 표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수렴한다면 요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했어. 됐어요? 그래서 급수의 값은 무조건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을 할 거야, 우리 앞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부분합이라는 놈을 구하셔야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야, 알겠지? 됐어?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되죠, 식이?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돼요? 허허허허.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돼? 하하, 이 자식들. 지훈아, 어떻게 되지? 약간 표정들이 저게 왜 틀리지라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재훈아, 왜? 등비수열의 합이 뭐야? 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홍진이가 독창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까? 홍진아, 뭐지? 이 자식들, 이거. 두 가지죠? 니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나온 놈은 공비가 1일 땐 못 써요. 분모가 어떻게 0이 돼? 맞지? 공비가 1일 때는 모든 항이 첫째 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A를 n번 더했으니까 그냥 AN이 될 거고. 됐어? 그런 다음에 공비가 1이 아니면 식이 어떻게 써졌죠? R-1분의 첫째 항 A에 R의 항 개수 제곱 빼기 1. 요거 공식이었어. 기억나? 그리고 뭐 1-R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1-R분의 첫째 항 A에 1-R의 n제곱. 요 공식은 R이 1이 아닐 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나는 요게 수렴할 조건을 찾을 거야. 이 식이겠죠? 언제 수렴하지? 위의 식은 언제 수렴해, 얘들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게 수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조건? 그치. a가 0이면 돼. 0에 가까운 수 아니야? 그냥 0이라는 상수야. 즉,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0이겠지. 괜찮아? 0 다 더해봤자 0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적외선 잘 안 써. 요놈 써요. 얘는 언제 수렴할까? 누가 문제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누가 문제야? R의 n제곱. 왜? R이 얼마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무슨 일이 생겨? 요거 무한대로 갈 거야. 발산할 거야. 이해가? R이 자식 R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마3을 무한번 곱하면 얼마겠냐? 무한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어찌됐든 발산하는 건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R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야 돼. 맞나? 근데 R이 1일 땐 어차피 요 식을 못 쓴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가 빠져.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겠니? 괜찮을까? 그래서 A가 0 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비, 이 조건이 바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야. 야, 비슷한 걸 앞에서 배운 거 같지 않냐? 뭐 배웠지? 그치?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배웠어, 앞에서.
뭐였지 지훈아?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 A가 0 맞아. A가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일 거니까 그치? 또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 사이의 숫자면은 등비 수열은 점점점 작아지다가 0에 수렴하게 될 거라고. 쌤 1은요. 공비가 1이면 값이 변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은 수렴했지. 근데 등비급수 수렴 조건도 거의 비슷해 얘들아. 하나만 달라 등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등호가 빠지는 이유는 이 공식 자체에 1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유선이 알겠어? 말을 해 모르겠으면 된 거 같아? 됐니? 야 그럼 수렴할 조건 찾았으니까 실제 수렴값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자. A가 0인 건 수렴값 따질 필요가 없지. 그냥 0이겠지. 맞아요? 그래도 한번 쓸까? 오케이. 자, A가 0이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0이라는 값이 될 거야. 그치? 그럼 그게 그냥 급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자, 두 번째 조건 언제? R이 요 사이의 값일 때. 그럼 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요 놈이야 요 놈.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걸 무한번 곱하면 얼마가 되니 얘들아? 마일과 1 사이 무한번 제곱하면 얼마가 돼? 0 되잖아. 2분의 1 같은 거 계속 곱하면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맞냐? 그래서 얘만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R분의 A라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1-R분의 A. 요게 등비급수의 값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근데 사실 잘 봐. 이 아래식만 외워도 얘들아 이거 A가 0이면 얼마야? A가 0이면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굳이 따로 안 외워도 돼요. 너희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은 요 식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거든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고3 때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게 될 거잖아. 미적분을 다시 배울 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이런 특징도 갖고 있어. 왜? R이 마일과 1 사이래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1-R은 무조건 양수겠지. 나중에는 이런 조건을 써먹는 문제들까지 보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좀 심플하게 가볍게 배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요놈이 응용되는 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보고 문제를 한번 바로 풀 거야. 오늘 문제만 풀면 끝나. 그래서 첫 번째 응용. 야, 무한히 더해가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다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순환소수가 등장해. 와씨, 언제 배웠냐? 0.33333 얼마니 얘들아? 왜? 10 곱하고 그치. 그렇게 배웠지? 고등학생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얘는 0.3333 점점점이지. 요 놈은 10분의 3, 100분의 3, 1000분의 3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괜찮을까? 공비 얼마? 10분의 1. 그러면 어때? 요 조건에 만족하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1- 공비분의 첫째 항 2야. 들어가 원래. 손. 잘 잤어? 쌩쌩해졌네 얼굴이. 첫째 항 미안해. 첫째 항 잘못 썼다. 첫째 항 10분의 3.
됐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9분의 3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순환소수가 뭘로 표현돼? 등비급수로 표현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됐나? 조금만 더 복잡한 걸 해보자. 뭘로 할까? 지훈이 원하는 거 말해봐. 순환소수. 어? 어떤 거 다시 못 들었어. 너무 순조로운데? 0.1 3434 해볼까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튀는 놈은 누구야? 일단 첫 번째 혼자 0.1 그치? 걔는 어때? 따로 더하면 돼. 0.1 따로 더해. 됐지? 그럼 0.034는 1000분의 34 맞을까? 그 다음은 두 칸 더 가니까 05개 34 이렇게 더해지지 않냐? 맞죠? 그럼 맨 앞에 거 10분의 1은 따로 더하고 얘들아 이거 공비 얼마? 100분의 1 그래서 1-100분의 1 첫째 양은 1000분의 34 끝. 요 계산하는 거야. 이해갈까? 두 번째 도형. 자 나중에 뭐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아. 알겠지? 뭐를? 프랙탈이라는 게 있어. 프랙탈. 같은 구조가 사이즈 줄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 형태거든요.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한 번쯤 어디 책이나 눈 결정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걸 이제 프랙탈이라고 해요. 그럼 똑같은 모형인데 사이즈만 줄어서 무한히 반복돼. 뭐 개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때?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는 형태인 거야. 그럼 뭐야? 등비수열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등비급수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당연히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처음에 일자리가 있었다고 치자. 다른 걸로 하자. 아마 오늘 보게 될 건데 내가 처음엔 만약에 이런 정도의 길이를 그렸어. 그 다음번에는 얘를 수직으로 꺾어서 사이즈를 반만 그릴게. 괜찮을까? 그 다음에는 다시 얘를 수직으로 꺾어서 사이즈를 반만 그려. 점점 반만 그려. 반. 무한히 반복. 됐나? 그럼 출발점이 원점일 때 요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어떻지? 기울기 1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원래 X좌표를 먼저 구해보자. X좌표 어떻게 돼? 요 길이 맞지? 더하기 그 다음 길이 더하기 그 다음 길이 이거 계속 더해가야 X좌표 나오지 않겠니? 사이즈가 얼만큼 줄어? 2분의 1씩 줄겠지. 등비수열이야. 등비급수. 이해가? 자 반대로 Y좌표는 어떻지? 올라가. 맞지? 근데 요만큼 내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할 거지. 어때? 뭐가 바뀌어? 합인데 부호가 반대지. 음수에 더하면 되잖아. 그리고 사이즈가 반으로 줄이지. 즉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놈의 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가 활용이 될 거야. 됐어? 자, 뭐 부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넓이까지 단골 손님이지. 넓이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그렇지. 닮음에 활용되겠죠. 일정한 비율이 곱해줘야 되니까. 자, 요런 삼각형이 있다고 할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요 놈의 4등분을 해서 3개만 색칠하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삼각형 정삼각형이잖아. 또 이게 전체가 정삼각형일 때 그러면 얘 안에 것도 4등분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칠할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해? 또 이쪽에 있는 두 개만 색칠해. 됐나?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거 다시 한번 4등분해서 또 두 개만 색칠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걸 다 더하래. 공비가 얼마겠냐 얘들아? 아니지. 왜 4분의 1이야? 공비가 얼마겠어? 내가 색칠한 놈들끼리가 한 세트야. 흰색의 넓이랑 초록색의 넓이를 상상해봐. 그럼 어때? 전체 상황을 보는 거야. 원래 요만한 삼각형이었지. 근데 지금 이건 4분의 1배 한 거지. 닮은 비가 4분의 1이지. 넓이 비는 16분의 1이죠. 공비는 16분의 1이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급수를 오늘 활용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적어 놓고요.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한번 문제를 풀어 보자. 우리 내일도 있나? 내일 없지? 그렇지. 내일은 없죠. 다음 주는 이제 금요일에 아침 11시도 있어요, 얘들아. 그 시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좀 빡세.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 있을 거야, 한 번. 두 번 있나? 한 번인 것 같은데? 다음 주 4번. 다음 주. 응? 다음 주 예, 그거를 뺐지. 휴가 기간을 일부러 좀 뺐어요. 보강은 무슨 뭐가? 쌤 제주도 토요일. 우리 화요일 정상 수업.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정상 수업. 대신에 8시에 오라고 했을걸? 8시 수업이요? 아닌가? 카톡방 한번 볼래? 좀 이따 같이 보자. 자, 보자. 71번에 1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전체 n제곱.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인 거 보이냐, 저거? 홍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보이면 안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이 아닌데, 이거는? 야, 멋있는데. 자,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뭐 곱하기 뭐의 n제곱 꼴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괴상하게 생겼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두 n제곱 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를 처리하기 쉬워? 당연히 안 할 거야. 왜? 그냥 마일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마일 1, 마일 1. 홀짝. 이해 갈까? 야, 어차피 무한 번 더 할 건데 짝수도 무한계고 홀수도 무한계지 않겠냐?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 n이 만약에 홀수면 요거 얼마야? 마일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식을 쓰면 4분의 1에 n제곱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짝수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3에 n제곱. 이게 맞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이 앞에 건 어느 상황이라고? n이 뭐? 홀수래. 얘는 n이 짝수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앞에 식은 n이 홀수일 때잖아. 그럼 n은 1부터 무한대라고 쓰면 안 되지. 홀수만 집어넣어야지. 어떤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그냥 내 마음대로 쪼개는 건 안 돼. 됐어요? 심지어 얘는 앞에 뭘 달고 있어? 원래 시그마 급수는 뭐야? 리미트랑 시그마가 합쳐진 거라고 했지. 수렴성 체크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쪼개도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자, SN이라고 칭해 볼게요. 주어진 요 식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의 전체 K제곱. 문제 없을까? 그럼 여기까지는 리미트가 없죠? 그럼 시그마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마음대로 쪼개도 되지 않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목표는 얘들아 리미트 SN이 얼마로 가는지지. 맞아요?
그럼 만약 얘가 수렴한다면 이것도 똑같지 않냐? 수렴한다면? 수열의 극한 성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난 요거 따져봐도 문제 없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갑자기 좀 어려워졌어. 개념은 엄청 쉽게 가르치고, 그치? 자, 주어진 식을 SEM으로 좀 바꿔볼게. SEM으로 바꾸시면 K는 1부터 2M까지 4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전체 K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이걸 뭐 할 거라고? 홀수끼리 더할 거고 짝수끼리 더할 거라고. 괜찮을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은 K라는 놈이 어떤 문자를 써야 잘 썼다는 소리 들을까? L습식이다. 2L-1일 때 생각해보자. 홀수. 홀수야, 홀수. 겁먹지 마. 그러면 홀수 몇 개야, 얘들아? 2M개 중에 홀수? M개겠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뭐야? 4분의 1의 L제곱. 소리? 2L-1제곱. 괜찮아? 자, 두 번째 식은 K에다가 얼마? 2L. 그럼 짝수들 또 M개. 됐을까? 얼마? 4분의 3의 2L제곱. 됐어요? 그럼 어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뭐가 달라졌어? 지수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2가 곱해져 있어. 공비가 바뀌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풀어야 돼. 좀 뭐 1번 치고는 어려운 거지. 깊게 들어가면, 정석대로 풀자면. 물론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공비 얼마니 얘들아? 16분의 1 괜찮을까? 이거 기억해야 돼 얘들아. L제곱 이렇게 있으면 L제곱만 남겨놓는 게 미치라고 했어. 미치 공비라고 했다. 등비수열 기억나? 그래서 얼마? 이제 극한을 취할 거야. 극한 취하면 아까 식이 뭐였죠? 뭐분의 뭐? 1-R분의 첫째 항 A라고 했어. 그치? 1-R. 첫째 항은 얼마 얘들아? L에 A 집어넣으면 4분의 1. 핑크색 어떻게 돼? 공비 얼마? 16분의 9 1-R분의 첫째 항 얼마? 1 집어넣으면 16분의 9.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표정들이 안 좋네. 정석대로 제가 쪼개서 해설지처럼 한번 풀어봤어. 알겠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 이렇게 풀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넣어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의 1제곱 아니냐? 2 넣으면 얼마냐? 4분의 3의 2제곱 아닌가? 1제곱. 됐어? 3 넣으면 얼마야? 다시 4분의 1의 3제곱 아니야? 4 넣으면 4분의 3의 4제곱이고 이거 계속 더해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어때? 그냥 이것들의 합 구하면 돼. 요놈들끼리 등비잖아. 맞아? 이게 이 노란색이라. 공비 얼마? 16분의 1에 첫째 항 얼마? 4분의 1 메뉴에 있는 거. 그 다음 핑크색. 요놈들끼리 또 등비수열 맞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 1-16분의 9. 첫째 항도 16분의 9. 그래서 나중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이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구하고 더해주셔도 돼요. 됐어? 이 말을 지금 조금 문자를 이용해서 어렵게 설명한 것 뿐이야. 괜찮니? 괜찮은 게 맞겠지? 자, 그럼 2번.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훈아? 2번이 조금 잘못됐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면 분모도 지수가 1씩 커져야 돼. 알겠죠? 분모도 지수 1씩 좀 써줘요. 1, 2, 3, 4야 분모 지수. 됐나? 그럼 2번의 경우에도 그냥 따로따로 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6분의 3, 6의 제곱분의 3의 제곱, 6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요놈들끼리 쫙 더하고 빼! 뭐를? 6분의 2, 6의 제곱, 2의 제곱, 6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거 빼면 되지 뭐. 따로따로 보고. 알겠죠? 각각이 수렴하니까 가능한 거야. 그거는 공비만 봐도 수렴성은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공비 얼마? 휘성? 어? 당황하게 하지 말고. 공비 얼마? 2분의 1, 그치? 깜짝 놀랐어? 자, 위에 거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맨 앞에 거 쓰면 된다고. 빼기. 뒤에 놈을, 현우, 공비 얼마? 3분의 1의 첫째 항 얼마? 3분의 1. 됐어요. 답이 얼마야? 앞에는 1, 뒤에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줘야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지금 72번을 한번 해보자. 네. 그 AN의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 있는 그 귀납적 정의라고 하기 좀 그렇구나. 쏘리. AN의 조건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현우가? 그냥 AN이 어떻게 생긴 수열이라는 뜻이야? 반복이지, 반복. 그치? 뭐 반복? 012 반복이지, 012 반복. 012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야. 괜찮을까? 그럼 처음에 0이니까 얼마냐, 그 급수는. 내가 원하는 급수의 합이 어떻게 돼? 얘도 조금 잘못됐겠죠, 그쵸? 미안해요. 분모가 n이겠죠.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안 보여? 난 보여가지고. 보이죠? 오케이. 쏘리. 말이 안 되죠, 이게 4면. 자,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0, 4분의 1, 4의 제곱분의 1, 4의 세제곱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괜찮을까? 그럼 그 다음 줄은 다시 4의 4제곱분의 0, 4의 5제곱분의 1, 4의 6제곱분의 2, 뭐 이렇게 반복되겠지. 이해갈까? 그러면 분자가 같은 놈들끼리 짝꿍 아닌가? 됐어? 근데 어차피 더해봤자 이건 0이겠다. 맞아요? 그 다음은 얘는 뭐라고 쓸래, 유성아? 공비 얼마? 64분의 1, 4의 세제곱분의 1. 맞아? 그래서 1-64분의 1 분의 첫째 항 16분의 1 쓰면 된다고 그냥. 상현 세 번째 놈은 공비 얼마? 64분의 1 첫째 항은 64분의 2. 됐어요? 이걸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돼. 자, 이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귀찮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참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규칙을 보니까 좀 어때? 얘도 64분의 1이고 얘도 64분의 1이고 얘도 64분의 1이야. 공비가 다 똑같지? 근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야. 자, 요 세 개를 더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뭐 0 더하기 어쩌고 뭐 0 더하기 통분할까요? 64분의 첫 번째 건 0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가 64가 되려면 위아래 4를 곱했겠죠. 6 나오겠지. 맞아? 근데 요 아래 건 뭐야 그러면? 64분의 1, 64분의 1, 64분의 1이니까 그 전 거에 64분의 1 곱했겠지. 새로운 등비수열이 되더라. 하나로 묶으면.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뭐 해도 돼? 한 번에 더해서 등비합 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냐? 한 묶음으로 또 다른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 73번 시작. 네, 보자. 어떻게 반복돼? 처음에 5였어. A1은 5였고 AN만 먼저 찾아보자. 그 다음에 25를 7로 나누면 나머지 4 4, 16을 7로 나누면 나머지 2 4, 2 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 4 반복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어때? 처음 놈만 튀고요. 4, 2, 4, 2 반복입니다. 괜찮을까? 됐어? 자, 그러면 요 놈의 합이 어떻게 표현되죠? 처음 놈은 써야 돼. 방법이 없어. 튀니까. 그 대신 다음 놈부터는 열 맞춰서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4242가 반복해서 분자에 등장하겠죠. 됐나? 그럼 3분의 5는 따로 계산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더하면 편하다고? 각각 하지 말고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라고. 얼마? 27분의 14. 괜찮니? 그런 다음에 공비 얼마? 요거 얼마 곱해야 아래 걸로 넘어가? 9분의 1이잖아. 9분의 1. 그래서 그 다음 덩어리는 곱하기 9분의 1 하면 된다. 공비.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양 27분의 14. 이렇게 계산 때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좀 감 좀 잡히니?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갔어. 이제 뭐 계산 문제는 뭐 요 정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성질 유형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됐냐? 추워 이제? 그래. 쌤 쓰세요. 왜 인심 쓰는 척해? 추운 거야 뭐야? 재원아 그거 받아서 옆에 책상에 좀 그냥 잠깐 놔줄래? 내가 가지러 갈게. 자 보자. A2 뭐야? A2는 A 곱하기 R 아닌가? 마사? 괜찮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N 1-R분의 A 아니겠어? 배웠잖아 오늘. 얘가 9. 괜찮아? 연립하라는 얘기야 연립. 됐어? 어떻게 연립하면 되겠냐? 가간법이 되겠냐? 대입법 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대입법해? A 없앨까? R 없앨까? A를 없앱시다. 오케이. 자 위에 놈을 A는 R분의 마사라고 바꿔서 여기에 침투시킵시다. 대입. 괜찮지? 그러면 분모가 아래 거랑 곱해져서 R-R제곱분의 마사가 9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분모 곱해주면 아래가 난 2차 방정식. 넘겨서 9R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4는 제로. 됐나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냐? 3, 1 3, 3 3일이면 말이 안 되지. 마사일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겠다. 됐어? R값 얼마 또는 얼마? R은 3분의 4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현우가 뭐가 맞냐? 오 좋아. 왜 그렇지? 그치 좋았어. 이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그러면 공비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된 상태인 거야. 그래야만 쓸 수 있어. 그래서 1 넘는 건 안 돼. 자 그러면 A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뒤집어져서 곱하는 거니까 12 되겠죠.
괜찮을까? 자, 뭐 구해달래? 시그마 AN제곱 구해달래 얘들아. AN제곱은 뭐야? AN이 등비야. AN제곱도 등비냐? 맞지? 왜? 자, 우리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써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놈은 어떻게 써져? 요거 양변 제곱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A제곱에 R제곱에 N-제곱이라고 쓰면 돼. 괜찮아? 어차피 제곱한다라는 거는 여기 지수에 2가 곱해지는 꼴이니까. 자, 그럼 공비가 이제 뭘로 바뀌어? R제곱으로 바뀌고 첫째 항도 뭘로 바뀌고 A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공비 제곱의 공비니까 제곱해서 9분의 1 첫째 항도 제곱해서 144 이렇게 적어줘야 하겠습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뭐 8분의 9가 곱해져서 모양이 조금 안 이쁜데 162라는 값이 나와준다고 하네요. 됐죠? 살아있니 얘들아? 오케이. 자, 75에 1, 2번 두 문제 해봅시다.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체크합시다. 자, 우선은 75의 1번은 AN이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그마 AN 수렴된다고 해서 바로 식을 썼는데 이렇게 식을 쓰기 전에 항상 우리 아래 범위가 제한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우리 연립이라는 거는 문자를 하나 줄이는 거라고 했지, 그치? 이 상태로 연립해서는 문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 그쵸?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냐? 인수분해. 좋아요. 또 위에 걸 제곱해버린 다음 나눠버리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갔어? A제곱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해 갈까? 그래서 한번 그거는 방금 말해드렸던 방법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위에 거 제곱하고 나눠버리면 1 플러스 뭐 R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R 하나만 남을 거야. 알겠지? 뭐 똑같긴 해요. 자,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 그러면 1-R분의 A가 3이니까 우리는 나머지 1 플러스 R분의 A가 얼마야? 2분의 3인 거 알겠죠? 그래야 2분의 9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연립 1-R분의 A는 3 1 플러스 R분의 A는 2분의 3 두 개를 나누자. 됐어? 그러면 앞에 거는 1-R분의 1 플러스 R 뒤에 거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R값 얼마? 3 R은 1이니까 R은 3분의 1 됐냐? 그럼 A는 얼마? 2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래? 네, 답은 3분의 7. 자, 두 번째 문제는 공비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얘들아. 그래서 공비가 같다라고 해서 저렇게 식을 처음에 세팅을 해놨고, 뭐 각각이 둘 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패시브로 우리는 R이라는 놈이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모르는 문자 3개인데 식 3개니까 연립하면 다 나오는 것도 맞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연립해서 체크를 할 건데 얘 한번 볼까요? ANBN이라는 놈은 두 식을 곱하면 돼요. AB 곱하기 그 공비 부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이 될 거야. 괜찮지? 그래서 1-R제곱분의 AB라는 걸 난 구할 거야, 얘들아. 맞죠? 그러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엄청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괜찮아? 그래서 저놈을 최대한 활용해서 답을 쓰려고 나는.
됐어? 그럼 위아래 차이점이 뭐야? 위에는 분모가 뭐니 얘들아? 합차 공식이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 가요? 그럼 어때? 이 두 개는 이미 알아. 48. 그럼 내가 구할 거는 요게 얼만지만 구하면 돼. A, B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이. 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는 걸 최종 목적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R만 구하면 끝나, R만. 자, 그래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수를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아무리 봐도 요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맞지? 야, 어차피 A가 됐든 B가 됐든 어떤 문자가 남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A 자리에 B 더하기 1 대입합시다. 괜찮을까?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연립을 할까? 빼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R만 구할 거야. B를 없애. 빼, 두 개. 됐냐? 통분되어 있고 분자 B 빼면 1만 남겠지. 그게 2래. 됐어요? 그래서 R 얼마? 일단 뭐 1-R은 2분의 1이고요. 그런 다음에 R은 얼마? 2분의 1 나오는 것 같네. 끝났네요. 요거 2분의 1이고 통째로. 분모에다가는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 되겠다. 됐어요? 3분의 1이니까 답은 16.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이어하자. 자, 우선은 네, 첫 번째 거 어때요, 얘들아?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범위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현호가 이거 공비 얼마야? 어? 공비 얼마? 얼마씩 곱해져서 더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A분의 A 제곱이고 그 값이 실제로 1이 나온대. 근데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하는 건 공비의 범위는 제한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저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들아.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해 공식 쓰면 되죠. 얼마? A는 2분의 1 마일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일 마이너스 루트 5. 지훈아, 둘 중에 뭐가 되지? 그렇지. 왜? A의 범위가 제한된다니까. 이거는 마일보다 더 작아서 안 돼. 됐어요? 그래서 A 값도 구할 수 있고,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공비가 A 제곱이야, 얘들아. 그래서 1-A 제곱분의 첫째 항 1, 요게 답이야. 그렇다고 얘를 제곱하고 싶진 않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뭐해? 요거 살짝 만져보면 얘들아, 1이랑 A 제곱 넘기면 1-A 제곱은 A라는 식 나와요. 됐죠? 그래서 그냥 뭐야? A분의 1이지. 됐죠? A분의 1은 요거 역수니까 뭐 유리화 해주시면은 아마 플러스 버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넘어갔어. 23쪽. 자, x 더하기 x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점점점. 자, 요게 1번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게 수렴하려면? x는 0이 아니라고 했어, 그치? 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지? 첫째 항 얼마? x. 공비 얼마?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괜찮아? 그럼 수렴 조건은 뭐였죠?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일과 1 사이면 된다며.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뭐 해줬어? 이건 일어날 수 없대. 됐나요? 그럼 1번 답은 요거 풀어달라는 거네. 1번.
자, 부등호가 두 개 이상 연결된 식은 연립부등식이야. 한 번 해주시면 돼. 그치? 그래서 넘겨서 두 가지 식이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란 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작다 풀어달래. 맞냐?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어때 얘들아? 모든 실수지. 오랜만에는 모실. 됐나? 두 번째 놈의 해는 뭐야? 사이값. 마일과 0 사이. 됐어요?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게 다. 그래서 1번 답 마일부터 0까지. 이해가지? 2번. 실제 등비급수의 값이 얼마래? 마륙? 맞아? 는 마륙 해달래. 식 써서. 뭐?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양. 마륙. 됐어요? 계산하라는 소리야. 지워지겠지? 넘겨서 곱해주면은 x는 6x제곱 더하기 6x. 됐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x값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6분의 5. 뭐겠냐? 0 안 된다 했잖아. 마이너스 6분의 5겠죠. 됐어요? 자, 7, 8번 한번 해보자. 네, 봅시다. 7, 8번. 첫째 양 누구? x 더하기 1이 첫째 양,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1이 뭐면 돼? 0이면 되지. 또는 공비 1-4분의 x가 마일과 1 사이면 되지. 둘은 별개다. 연립 아니다. 그치? 따로따로 보면 돼. 그래서 x는 얼마? 마일 나오면 수렴합니다. 또는 요거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변에 뭐 1을 빼고 됐어? 마사를 곱할 거야.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될까? 됐지?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의 값은 마일 더하기 1부터 7까지. 됐죠? 그래서 얼마 나오지? 27 나와야 돼요. 27. 됐지? 자, 79번 문제 별표를 하나 쳐놓고 시작하십시오. 예, 보자. 자, 공비의 범위만 보면 돼요. 알겠죠? 공비의 범위만 보면 돼. 자, 우리한테 주어진 무기는 얘들아 아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0일 땐 다 포함되어 있어. 이 안에. 그치? 됐나? 그러면 각각의 수열의 공비만 체크하면 돼요. 얘들아, 요 놈의 공비는 뭐냐? 앞에 놈의 공비? R이지. 위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수렴하겠다. 그치? 요 놈의 공비는 뭔데? R 제곱이죠. 공비가. 됐어? 그럼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 얘들아,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돼. 요 놈 때문에. 그럼 마일과 1 사이 맞잖아. 그럼 수렴인 거야.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셔야 돼. 괜찮을까? 얘도 두 번째. 상수면 아무 관련이 없어. 수렴성이랑. 얘만 문제야. 됐지? 앞에 놈의 공비 얼마? R. 똑같으니까 문제 없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요 놈 어때요? 공비 얼마? 마이너스 R. 야, 마이너스 R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겠다. 그치? 그럼 수렴이라고. 됐어? 세 번째는 R 문제 없고 R제곱도 문제 없고. 됐나요? R제곱 이미 따졌으니까 안 따질게. 자, 네 번째 요놈 따져봐야 돼. 범위를. 뭐 한 거지? 양변에서 1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일 0. 수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수렴이야. 얘는 안 되나 보다. 그치? 양변에 2로 나눈 다음에 1을 빼래요. 얼마? 요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아요. 수렴 반경에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넘어갔어. 참거짓. 얘들아, 집합에서 조건이 추가될수록 집합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작아져. 맞아? 집합이 작아지면 성질이 더 많아져. 왜냐면 엄청 제한적인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룰 거기 때문에. 오케이? 무슨 느낌이냐면 대한민국 남자는 검은색 옷을 입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전체 집합에서 보면 틀린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 교실 왼쪽 분단 맨 앞에 앉은 남학생은 남학생을 봐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네? 검정색 옷을 입는다는 성질이 생겨버리지. 이렇게 집합을 줄여보면. 이해갔어? 자, 그러면 급수의 성질은 등비급수도 당연히 만족을 해. 됐니? 근데 등비급수만 만족하는 성질이 존재해. 급수는 안 갖고 있는데. 다시, 등비급수는 급수의 일부분이야. 좀 더 작은 집합이야. 그치? 그럼 여러 성질이 더 생길 거야. 급수라는 집합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성질 있잖아. 뭐면 뭐다 그 참거짓 할 때. 그 중에 등비급수는 만족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좀 다 따져봐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80-1번 봐봐. AN 수렴한다고 시그마 AN 수렴하니? AN이 수렴했어. 어떤 값에. 그럼 시그마 AN 수렴하니 얘들아? 최소한 얼마라는 거라도 나와야 돼. 0이라는 조건이라도 나와야 뭘 비벼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실제로 등비급수 다시 어제 했어? 야, 요게 0이래. 그렇다고 해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니? 이거 거짓이라고 했지 어제? 일반적인 수열에서. 그치? 반대가 참이었고. 맞아? 근데 AN이 등비라는 말이 추가가 되면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AN은 수렴한다. 이 말이 참이 돼요. 등비 수열이면. 왜? 리미트 AN이 0이라는 뜻이 이미 뭐야? 등비 수열에서 첫째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말과 1 사이라는 뜻이지. 이거 급수 수렴 조건 맞잖아.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되니? 꼭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그럼 다시 2번. 참일까 거짓일까? 다시 2번. 급수에선 참이었냐 거짓이었냐? 등비급수 말고. 거짓이었어. 이거 어제 했어. 어제 한 문제 있어. 우리 다 더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짝수 번째만 더해서 수렴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선 참이야. 그걸 설명해 드릴게. 등비라는 제한이 걸린 순간 얘들아 시그마 AN이 수렴한대. 그럼 무슨 말이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뜻 아닌가? 됐어? 그럼 그 다음 생각해보자. 우리 시그마 AN 제곱은 얘들아 미안해 AEN은 공비가 얼마야? 등비수열이잖아. 얘도 짝수 번째만 봐. 두 칸씩 떨어졌네. 요놈 공비 얼마니? 첫째 항 얼마니? 첫째 항 AR 맞아? 공비 얼마니? R제곱이지. 우리한테 지금 보장된 조건이 뭐라고? 요 조건이야. AN 수렴, 시그마 AN 수렴. 됐어? 그럼 다 가정해 보면 돼. 만약 A가 0이야. 그럼 이거 0 되지. 그러면 시그마 AEN도 수렴하는 거야. 두 번째. 공비가 요 사이야.
그러면 요 놈의 공비는 뭐랑 뭐 사이가 돼? 0 이상 1 미만. 수렴 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요 놈도 수렴 조건에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가 돼? 얘도 수렴한다가 돼요. 자, 이와 같이 등비급수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급수의 성질들 참거지 따졌던 거 있죠? 이런 건 다 이렇게 따져봐야 돼. 수렴 조건 가지고. 알겠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직접 해보자. 81에 1, 2번 둘 다. 네, 81번에 1번은 얘들아 대놓고 대우명제로 증명하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하나 나오면 또는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 때려버리면 둘 다 어떻다라고 바뀌어버리죠. 그쵸? 그리고 발산을 가지고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됐냐? 그래서 내가 대우명제를 쓰면 화살표 방향 바뀌고 둘 다 부정이니까 AN도 수렴, BN도 수렴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럼 각각의 급수가 수렴이면 첫째 항 0이거나 공비가 말과 1 사이인데 문제에서 첫째 항은 0이 아니라고 줬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RA, A의 공비는 말과 1 사이라는 뜻이에요. 요 놈은.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말과 1 사이라는 소리야. B의 공비도. 맞아? 얘들아, 우리 앞에서 했던 급수에서는 요 명제가 참이 아니야. 곱하기는 보장 안 된다 했어, 수렴. 그치? 하지만 등비급수에서는 이 조건 가지고만 따지는 거야. 그 전에 했던 거 말고.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 놈은 어때요? 새로운 등비수열이야. 공비 얼마지? 자, 얘의 첫째 항 얼마니? 첫째 항? A, B죠? 맞아? 얘는 0이 아니래, 문제에서. 얘로 따질 수는 없어. 대신 공비는 따질 수 있지. 공비가 뭐야? RA, RB죠. 두 개 곱한 거. 됐어요? 그럼 두 개 곱한 건 어때? 범위가 아무리 커봤자 어차피 1은 절대 못 넘어. 아무리 작아봤자 마일보다 크고. 공비가 수렴 조건을 만족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참이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2번도 넘어와서 2번도 저 왼쪽 메뉴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 놈 어때요? 첫째 항이 A 제곱인데 일단 0은 아니래. 그렇다는 소리는 공비가 RA의 제곱이거든, 얘들아. 그럼 어때? 뭐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상황인 것 같아. 마찬가지 B제곱도 0은 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무조건 공비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잘 봐. 얘가 뭘로 바뀌어? RA로 바뀌어. 1과 마일 사이. 마찬가지 얘도 RB로 바뀌어. 이건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이잖아. 얘가 괜찮니?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시그마 AN 수렴합니다. 시그마 BN 수렴해요. 아, 등비는 제곱이 수렴했으면 그냥도 수렴하는구나. 그냥 급수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수렴하는 두 놈을 더하는 거는 당연히 수렴이죠. 급수의 성질은 만족하고 있어야지 등비급수도. 뭔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말로 풀리지 않아요. 등비급수는. 자, 82번 빠르게 해봅시다. 자, 답은 2번. 자, 보세요. 봐봐. 안 지운 이유가 있어, 얘들아. 니은을 증명한 게 요거야. 두 개 합친 거. 어떻게? 제곱 수렴하죠? 그러면 각각 수렴으로 간다 해서 등비에서 각각 수렴하면 곱한 것도 수렴까지 증명했죠. 그쵸? 그래서 2번, 1번 합친 게 니은의 증명입니다. 더 이상 니은은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만 빠르게 얘기하고 도형들로 빠르게 넘어가서 두 문제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기억. 야,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개 뺀 게 는영일 때 공비가 같다. 야, 그럼 수렴하죠.
그럼 내가 발레만 좀 찾아보려고 해요. 발레가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각각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보자. AN 수렴, BN 수렴. 그럼 두 개 뺀 게 0이라는 뜻은 뭐야? 둘의 수렴값이 극한값이 같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1-RA분의 A랑 1-RB분의 B가 같다는 뜻이야. 괜찮아? 요게 RA, RB가 같다로 이어지냐라는 뜻이겠지. 이거 말도 안 되겠죠. A, B를 내가 잘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숫자 A, B. 이해가요? 뭐 극단적인 예시로 얼마? 1-2분의 1 분의 뭐로 하지? 얼마로 할까? 얘는 1-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3이고 2분의 1이다. 그치? 똑같아지고 싶거든? 위에 얼마 쓰면 돼? 6? 여기다가? 6? 그럼 얼만데? 12. 맞아? 그럼 얘도 12가 나오려면 9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만 돼도 공비가 다르지만 서로 같은 값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말도 안 되고요. 자, 디귿 어때요? 발레가 존재하면 거짓이니까. 디귿. 야, 모두 발산하면 둘 다 0 되냐라고 했는데 극단적인 예시가 아주 좋아. 발레로 얘들아. AN을 2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하자. 발산 맞죠? 급수. BN을 부호 반대로 가세요. 됐어? 더하면 0이잖아. 둘 다 각각 발산하지만 더하면 0이죠. 그럼 극한값 0 맞죠? 됐나? 오케이. 야, 두 문제 풀 거야. 선분 길이랑 닮은 넓이랑. 그래서 너희가 먼저 풀 거야. 83번 한번 해볼래요? 예측이 맞아요. 닮음이고요. 규칙이 일정하고요. 그러면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규칙이 일정하면 그 줄어드는 비율도 일정한 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맞을까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지 얘들아? 직각이등변 삼각형 45도짜리 맞냐? 그러니까 1대1대 루트 2죠? 요 길이가 현재 1이었어.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겠다. 맞냐? 이게 뭐야? 첫째 항이네. 됐어? 공비만 찾으면 돼. 그럼 이 길이랑 요놈의 비율이지. 무슨 비? 길이비. 얘들아, 길이비는 뭐랑 같다? 닮은 비. 닮음이라는 거 자체가 대응변의 길이비니까. 됐어? 그래서 즉 닮은 비만 보면 돼. 요놈. 뭘 이용할까? 요 1이죠. 얘 루트 2분의 1 아니냐? 됐어? 큰 거의 빗변. 두 번째 작은 거의 빗변. 요게 닮은 비겠네. 대응변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공비도 얼마? R이라고 쓰자. 루트 2분의 1이네요.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야? 다 더해가라고 했으니 1-R분의 A. 위아래 루트 2 곱하면 이뻐지겠네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유리와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너무 쉽죠? 자, 넓이 87번 시작. 보자. 자,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일단 첫째 항을 찾아야 돼요, 얘들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직각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편의상 뭐 x라고 해보자. 됐어요? 그럼 봐봐. 요거 2 빼기 x다. 맞니? 근데 요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과 닮음이야.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이해 갈까? 그래서 x는 1 나와야 돼. 됐죠? 모양이 조금 삐뚤어지면 비율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전체랑 닮음. 그래서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첫째 항의 넓이 얼마? 첫째 항이라고 쓸게. 그거를 1이죠. 정사각형 넓이. 넓이 관련 맞죠?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이제 공비 찾는 과정이 중요해.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넓이 b는 뭐랑 같다고? 닮은 b의 제곱이랑 같죠? 됐어? 정사각형끼리 닮은 b를 찾을 필요 없어 얘들아. 알겠어? 어떤 같은 일이 어느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가 중요해. 잘 봐. 첫 번째 정사각형 만드는 동안에 얘들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한 변 길이 얼마였냐? 2였지. 그 다음 정사각형은 어디에서 만들 거야? 요 오른쪽 아래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놈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1이죠. 끝났어요. 닮은 비입니다 이게. 2분의 1.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꼭 정사각형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닮은 비가 2분의 1이니까 넓이 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1-r분의 1 3분의 4가 답이었습니다. 갑시다.